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엔저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인과 제가 직접 일본에서 느낀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관련 일이 있어서 일본에 출장차 방문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일이 끝난 뒤에는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관광지도 방문해봤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지인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직접 본 일본의 모습 또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이번 영상에 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의 결론 및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물가 상승과 임금의 상승의 속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 실제 생활을 위한 고정비가 상승했다. 세 번째, 급여에서 세금 등 차포를 떼어내면 임금의 상승이 체감되지 않는다. 네 번째, 여행은커녕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다섯 번째, 엔저 현상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방문 및 소비는 반가우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일본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소비 습관, 투자하는 방식 등이 꽤나 달라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시는 현지인이거나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높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장차 방문을 한다든지 여행을 가든지 1년을 기준했을 때 적게는 3-4번에서 많게는 5-6번 정도 일본을 방문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저는 보통 관광의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 한국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후쿠오카, 오사카 쪽은 많이 가지 않고 보통 다른 도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출장과 관광지 방문을 같이 하러 간 거라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오사카를 방문하고 몇 개를 경험하고선 이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관광객 중 서양인의 비중이 올라갔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관광도시는 코로나 때에 비해 다시 활성화가 빠르게 되고 있다는 부분을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여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다소 비싸져도 엔저로 인하여 크게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부분은 물가가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편하실 만한 걸 생각하다가 도톤보리에 가보시면 타코야키, 쿠시카츠 등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사카를 방문한 게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봉쇄가 풀린 직전에 방문했을 때와 체감상 1.3배에서 1.5배 정도의 음식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일본의 단골집처럼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저랑 아내가 둘이 적당히 먹으면 가격이 3,000엔 중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 4,000엔 중반대에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시키는 메뉴는 항상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확인해보니 1,000엔이었던 메뉴가 1,200엔 정도로 바뀌었고 음료 종류가 300엔에서 400엔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객이니 뭐 어느 정도 올라가도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 일본에 방문한 이유가 부동산이니 일본의 부동산 관련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돈으로 100엔은 1,000원으로 환산하여 한국 돈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오사카 인근의 신축 고급 맨션에 대해 브리핑을 듣기 위해 갔습니다. 이번 맨션은 흔히 말하는 초 하이엔드는 아니더라도 하이레벨과 미들레벨 사이의 나름대로 고급 맨션입니다.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은 원래 최초 분양가는 우리 돈 기준에서 5억에서 7억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수요도 조사를 해보고 나니 5억 이상이면 승부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임원진은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27평에서 28평 정도 되는 고급 맨션의 가격은 5억 정도로 분양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본에 사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5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서 신축을 분양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상 그렇게 분양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기네 물건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분양받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엔화가 낮은 만큼 한국인도 오사카에 거주를 희망하면서 신축 고급 맨션이 가격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느낀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인 대상보다는 한국인, 중국인을 주로 하여 외국인에게 파일을 넓히려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얘기를 마무리하고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거주를 위한 임대료부터 음식, 생필품을 사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져서 점점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싸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물가가 예전에 비해 올랐기 때문에 월급과 상관없이 비싸졌다고 느끼는 건지 지인의 대답은 후자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아쉽게도 전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얘기해준 부분을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점심을 원래 먹던 집에서 평균 500엔, 원코인으로 먹다가 그 집마저도 지금 630엔으로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하던 음식점이 가격이 올라서 오른 가격이 부담되어 다른 음식점으로 가려고 했으나 다른 음식점은 자주 방문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올라서 다시 자주 방문하던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일본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물가 상승과 임금의 상승 속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 실제 생활을 위한 고정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급여에서 세금 등 차포를 떼어내면 임금 상승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여행은커녕 기존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 다섯 번째, 엔저 현상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방문 및 소비는 반가우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방문을 한 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느꼈던 부분이 물가 상승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워낙 늦게 귀국하기도 해서 간단하게만 영상을 작성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일본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